안녕, 현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또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가 2월 달에 어떤 공연들을 봤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총 10편을 봤고, 그리고 오늘 공연까지 갔다 오면 11편을 보는 건데요. 그러면 바로 가보겠습니다. 고고! 먼저 제가 2월 달에 뭘 봤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2월 1일 뮤지컬 아랑과 2일 뮤지컬 더 데빌, 그리고 8일에는 영화 메리 포핀스를 봤는데 이거는 뺄게요. 뮤지컬 영화기는 한데 편수 세는 거에서는 빼고, 그리고 9일에는 뮤지컬 트레이스 유, 10일 뮤지컬 풍얼주, 12일 트레이스 유, 15일 트레이스 유, 16일 더 데빌, 17일 트레이스 유, 22일 트레이스 유, 23일 트레이스 유, 이렇게 11편이고, 그리고 오늘도 제가 공연을 보러 간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사실 공연은 아니고 약간 콘서트 플러스 생일 파티 이런 느낌인데요. 뮤지컬 배우 송영진 배우님이 이번 생일 파티 겸 공연을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송영진 배우님 유튜브 채널도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구독자 겸 팬 겸 해서 오늘 가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한 편씩 어땠는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뮤지컬 아랑가죠. 제가 리뷰에서도 이렇게 말했었던 것 같아요. 좋은데, 싫은데, 싫은데, 좋은 작품이라고. 공연 처음 시작해서 중반부까지는 되게 잘 봤어요. 그런데 이제 중반부부터 뭔가 조금 약간 조금 저는 지루하더라고요. 먼저 아랑가의 전체적인 스토리가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배경이 백제예요. 여기 왕이 이제 게로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게로는 태자 시절부터 엄청나게 괴로웠어요. 왜냐면 어떤 무당이 게로가 왕이 되면 백제가 망하고 쟤는 제대로 못할 거고 뭐 태양이 서산 넘어 저물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되게 거의 뭐 악담이죠. 악담 같은 그런 예언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게로는 평생을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일이 일어나고 말죠. 게로는 자신이 믿고 의지하던 돔이라는 장군의 아내를 사랑하게 돼요. 근데 이 아내를 처음 그냥 이렇게 대면을 했었던 게 아니라 게로의 꿈속에서 그 아내인 아랑이 나타나게 되면서 게로는 꿈속 여인을 잊지 못하고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스포를 좀 할게요. 오늘 이번 달 머바니에서는 제가 전반적으로 스포를 좀 할 예정이니까 그 부분 알고 보셨으면 좋겠고, 아랑가는 결국 끄트머리에 가다 보면 괴로 때문에 다 죽게 됩니다. 심지어 도미 장군은 눈까지 잃게 되고 아랑도 결국 그렇게 되는데요. 사실 게로가 진짜 완전 못된 놈이잖아요. 뭐 무슨 꿈에서 봤다고 막 사랑하고 막 절절하고 막 애절하고, 게로 이야기만 보면 정말 이해가 하나도 안 될 법한 그런 이야기인데 배우들의 연기나 넘버가 너무 좋아서 설득이 됐었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랑가에서 가장 아쉬웠던 건 서사가 좀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저는 여기서 오히려 아랑의 서사가 제일 탄탄하다고 느껴졌고, 가장 서사가 좀 부족한 건 도미라고 생각했어요. 얘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얘의 과거는 어땠는지. 반면에 아랑과 넘버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랑 이렇게 하는 게 정말 극에서 계속 나오거든요. 뭔가 계속 귀에 꽂히는 넘버가 막 아랑 뭐 이렇게 하니까 아랑과 넘버는 계속 지금까지 안 잊혀지는 것 같아요. 아, 맞아. 그리고 제가 아랑가는 배우들의 연기 때문에 좋게 느껴졌었던 작품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게로 역할을 하셨던 강필석 배우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게로가 하는 행동이나 뭐 이런 건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게로가 막 아랑한테 눈빛만 보내고 그러면 뭔가 납득이 가. 분명히 얘가 이상한 애인데 납득이 가요. 꿈에서 보고 사랑을 하는데 그래, 뭔가 그럴 것 같아. 뭔가 게로가 저러니까 이해가 돼요. 아니, 강필석 배우님이 되게 이런 거를 엄청 잘하시는 것 같아요. 납득이 안 가는 캐릭터를 납득을 시키는? 예를 들어서 저번에 있었던 뮤지컬 번지 점프를 하다에 나오는 인우도 따지고 보면 되게 못된 애잖아요. 자기 첫사랑 때문에 막 다른 사람들을 막 자기 아내라던가 이런 것도 막 아프게 하는데, 아무튼 저는 강필석 배우님의 개로 굉장히 잘 보고 왔습니다. 개로뿐만이 아니라 아랑이랑 돔이랑 사안이랑 도창이랑 다 배우분들은 너무너무 멋있고 좋았어요. 더데빌은 이번 달에 2번 보고 왔으니까 같이 합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번 달에 한 번은 동생이랑 갔고 한 번은 저 혼자 갔다 그랬잖아요. 동생을 데리고 갔는데 좀 걱정을 하긴 했어요. 왜냐면 더데빌이
취향이면 정말 취향일 텐데 솔직히 취향 아닌 사람 데려가면 너무너무 힘든 작품이잖아요. 이게 락 뮤지컬, 그러니까 락 오페라라고 하죠. 정확하게 말을 해보자면 넘버도 그렇고 대사도 그렇고 절대 일상 언어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뭐 너는 나의 신전, 너는 나무에 뭐 사과나무 뭐 막 이거 말고도 뭐 성경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사실 이 더데빌이라는 작품의 원작이 파우스트기는 하잖아요. 물론 파우스트랑 많이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저도 내심 걱정을 했는데 제 동생은 되게 잘 보더라고요. 재미있다고. 다만 얘가 나와서 딱 하는 말이 뭐였냐면 누나야. 근데 그래서 얘랑 얘가 내기를 해가지고 얘네 둘이 싸우다가 제가 죽을 뻔하고 그런 거 맞지? 딱 이렇게 하더라고요. 결국 그 얘기 맞지?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래 그거 맞아 그랬었는데 제 동생이 말하기를 더데빌에서 가장 아쉬웠던 건 음향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가사가 안 들리고 대사가 안 들린다고. 저도 더데빌에서 가장 아쉬운 점이 그거였었어요. 막 이야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안 들리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하잖아요. 저는 이때까지 연강을 갔었던 거 다 합쳐서 더데빌 공연하고 있는 연강홀이 지금 제일 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관극이 좀 별로였었던 것 같아요. 음향이 너무 안 좋아서 제 자리가 그랬었던 건가? 그리고 제가 16일에는 더데뷔를 혼자 갔었는데요. 이번에는 2층을 가봤어요. 생각보다 2층이 시야도 되게 좋고 무엇보다 음향이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갔었던 더데뷔 중에서 이날이 제일 좋게 느껴졌을 정도였어요. 공연도 그렇고 음향도 그렇고 그리고 더데뷔이 되게 무서운 작품이더라고요, 여러분. 보면 볼수록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분명히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하면서 내용 파악하기 바쁘고 어쩜 이렇게 혼란스러운 작품이 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었다면 보면 볼수록 이게 스토리는 이미 알고 보다 보니까 엑스랑 존이랑 그레첸의 하는 연기나 스케일이나 이런 게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더데빌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제가 더데빌 스토리를 봐야지 하고 집중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봤던 게 아니라 알아서 저절로 작품이 이렇게 저한테 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가장 최근 갔을 때.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번에 더데빌 저의 최애 페어를 찾았습니다. 바로 차찬이에요. 차찬. 차지연, 김찬호 배우님. 이건 정말 저의 개인적인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저번에 차지연 배우님은 엑스 블랙이었는데 지금은 화이트를 하고 계세요. 차 엑스 블랙은 너무너무 무섭고 막 멋있고 그런 차원이었는데 이번에 화이트로 하시는데 정말 인간을 너무 사랑하고 인간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엑스 화이트였습니다. 그리고 김찬호 배우님의 블랙은 진짜 인간 아니에요. 무섭고 잘생기고 무섭고 잘생기고 약간 섬뜩하고 그런데 진짜 디테일 하나하나가 다 너무 미쳤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았었던 거는 첫 번째는 담배 연기예요. 이게 아마 전자담배일 거예요.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전자담배라고 하더라고요. 엑스 블랙은 존을 꼬여내면서 되게 안 좋은 것들을 막 시키잖아요. 이제 그 절정이 있는 넘버나 그런 부분에서 담배 연기를 확 뿜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스모크 효과 주듯이.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너무 좋았는데요. 막 섬뜩하게 웃으면서 막 존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즐기면서 그게 나오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그리고 더데빌 넘버 중에 빅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블랙이랑 존이랑 같이 나와서 하는 건데 이때까지 제가 봤었던 다른 블랙들은 안 그랬는데 김찬호 배우님 블랙은 춤을 추더라고요. 뭐라 해야 되지? 완전 춤은 아닌데 아무튼 춤을 춰요. 저는 그게 블랙이랑 은근히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아무튼 더데빌은 여러분이 진짜 재관람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페어도 바꿔가면서 보는 것도 너무너무 재미있으실 것 같고 더데빌은 정말 보면 볼수록 좋아지고 이게 익숙해진다고 해야 되나? 익숙한데 계속 디테일은 새로 추가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더데빌을 차차안으로 보고 끝내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 너무 좋아서 이번 주 금요일에는 조영균, 김찬호 이 X 조합으로 보려고 합니다. 제가 9일이랑 9일, 10일, 15일, 16일, 17일, 20일, 23일 트레이스위를 총 6번 봤어요, 뮤지컬. 근데 이거 트레이스위는 제일 막판에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10일에 봤었던 뮤지컬 풍월주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풍월주도 정말 애증의 작품이죠. 너무 좋은데, 너무 싫은데, 너무 좋아.
근데 저는 그중에서 좋은 쪽이 더 가까웠어요. 너무 충격적인 그런 장면도 있었고 너무너무 싫었었던 장면도 있었는데 저는 그걸 다 잊을 만큼 다른 장면들이나 노래들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 재관람을 하러 갔었던 건데요. 다시 잠깐 스토리를 빨리 후다다닥 말씀을 드려보자면 풍월주의 시대적인 배경은 신라고 공간적인 여기 배경은 운루라는 곳이에요. 여기는 이제 남자 기생들이 여자 귀족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공간인데요. 여기에 이제 진성여왕이 나오고 뭐 열이는 제일 가는 풍월주 그러니까 제일 가는 남자 기생이고 그 다음에 뭐 다미도 나오고 이렇게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조금 오글거릴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진성은 열이를 사랑하는데 열이는 여왕은 정말 안중에도 하나도 없고 담이랑 열이 둘이는 사랑인지 우정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인지 모를 아무튼 그런데 점점 파국으로 향하죠. 여왕은 열이의 아이를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열이를 궁에다가 들여오려고 하는데 열이는 그걸 싫다고 합니다. 사실 담이 때문이죠. 그래서 여왕은 담이한테 가서 네가 죽으면 네가 없으면 열이는 천하를 난다 막 이러면서 결국 담이는 열이를 위해서 뛰어내려서 죽게 됩니다. 자살을 하죠. 이번에 말고 가장 처음에 제가 풍월주 첫 공연을 봤었는데 그때 제가 가장 와닿았었던 인물은 사실 열이 담이보다도 진성여왕이었어요. 풍월주도 아랑가처럼 서사가 되게 부족한 편이라서 열이랑 담이가 원래 어떤 일을 했었던 사람인지 뭐 진성여왕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건지 뭐 이런 내용이 없어요. 왜 열이 담이가 특히 왜 그런 사이가 됐는지 그에 비해서 진성여왕이 열이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건 되게 잘 돼 있고 저는 오히려 여왕한테 더 감정이입을 해서 열이가 여왕이랑 잘 있었으면 좋겠고 라고 처음 볼 때 생각했을 그런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풍월주 리뷰를 했을 때는 막 풍월주를 객관적으로 보면서 안 좋은 부분이나 아쉬운 부분들도 막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제 마음속으로는 첫 번째 봤었던 풍월주가 너무너무 좋았었어요. 특히 넘버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솔직히 이번에 재관람을 하고서 그때 그 마음이 조금 한풀 꺾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리뷰에서 아쉽다고 말을 했었던 그 주량구 놀이라던가 아니면 서사가 부족한 거 이런 것들이 두 번째 보니까 더 확실하게 너무 더 별로로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월주는 제가 어떤 느낌으로 재관람을 했냐면 좋은 장면에서는 너무 좋은데 딱 그 싫어하는 장면이 나오면 팍 애정이 식어버리는 다음에 풍월주가 혹시나 우연히 온다면 이런 장면이나 대사는 좀 다듬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풍월주를 이렇게 애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장면들 때문에 그게 나올 때마다 애정이 식게 되는 게 너무 마음 아팠어요. 그리고 제가 풍월주는 의도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두 번 다 똑같은 페어를 봤더라고요. 그 진성이랑 열이랑 담이 세 명은 그 이율, 열, 박정원, 사담, 김지연, 진성여왕님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 페어 너무너무 추천드릴게요. 물론 지금은 보실 수 없지만 막공을 해서 아무튼 제가 봤었던 페어 너무너무 좋았고 아련했고 열이는 너무 약간 깡패 같기도 하고 근데 다미도 약간 깡패 같았는데요. 제가 본 페어는 그 둘이 운루 오기 전에 그때는 다미가 열이를 먹여 살렸다고 해요. 약간 그럴 법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납득이 가요. 자, 다음은 드디어 뮤지컬 트레이스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번 달에 트레이스유에 이렇게 빠지게 될지 정말로 몰랐어요. 사실 이번 달 관극이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원래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도 재관람이 있었고 그랬는데 트레이스유에 제가 빠져서 심지어는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를 취소까지 하고 트레이스유 공연장을 갔어요. 아 진짜 어느 정도였는지 아시겠죠? 제가 트레이스위를 처음에 딱 봤는데 너무 제 취향인 거예요. 이게 롱 뮤지컬이고 2인극이고 일단 첫 느낌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스토리는 좀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딱 봤는데 너무 좋아. 그래서 한 번 더 보자 해서 두 번째 봤는데 이거는 계속 보고 싶다. 다른 페어로 돌려가면서 보고 싶다. 막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보려고 했었던 손까지 제가 취소를 하면서 가게 됐었던 건데 제가 그날 너무 트레이스유가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그 손을 보러 가도 그 공연장에서 제가 집중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당장 해화로 자리를 바꿔서 갔었던 건데요.
트레이스유는 제가 리뷰에서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 달 공연 뭐 봤니에서 스포도 좀 하고 제가 생각했던 해석들도 이야기를 한다고. 그런데 트레이스유는 제가 그 영상을 준비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길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으로는 다 담지 못하고 트레이스유 정산 영상을 따로 만들려고 해요. 제가 특집 시리즈로 다뤘었던 뭐 로키오로쇼나 지킬앤 하이드에서 디테일 편이 있었죠. 그것처럼 트레이스유 전체적인 스토리나 뭐 제가 했었던 해석 이런 걸 다 합쳐서 여러분들에게 스포 다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상은 이제 추후에 올라올 예정이고, 오늘은 그냥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쭉 훑고 넘어가 볼게요. 트레이스유는 이번에 장장 6개월 동안 공연을 했었습니다. 정말 길죠. 거의 오픈런 수준으로 했는데, 그래서 1차 팀, 2차 팀으로 나눠져서 공연을 했습니다. 저는 막공 남겨두고 2주 전에 공연을 봤기 때문에 2차 팀도 다 돌지를 못했어요. 너무너무 전 페어를 보고 싶었는데. 트레이스의 배경은 홍대 근처에 있는 클럽 드바이입니다. 여기는 락 클럽이에요. 노래를 하고 공연하고 연주하는. 여기에 나오는 인물은 이제 우빈이랑 보나가 있는데요. 메인 보컬은 보나고, 이제 우빈이는 기타리스트이면서 노래도 부르고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요. 그런데 보나랑 우빈이는 둘 다 진짜 완전 또라이예요. 하는 행동을 보면 보나는 막 노래 부르고 있다가 나 안 해. 노래할 기분이 아니야. 네가 해. 막 이러면서 들어가기도 하고, 막 우빈이랑 보나랑 서로 불 끄면서 네가 또라이야, 내가 또라이야, 네가 더 또라이야 막 이러면서 싸우는 것도 있고, 아무튼 둘이 정말 또라이같이 노래 부르고 그러고 있는데요. 트레이스유에서 본격적으로 사건이 시작되는 어떤 소재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바로 보나가 사랑하는 어떤 여자인데요. 이 여자는 보나랑 우빈이가 예전에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을 때부터 드문드문 찾아왔고 공연장도 찾아왔어요. 그래서 보나는 계속 이 여자를 기다리고 사랑하고 하는데 여자는 끝내 공연장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빈이는 뭔가를 아는 듯 하면서 보나한테 너는 그 여자 이름은 알아? 뭐 하는 사람인지는 알아? 걔는 너 알아? 걔는 너 좋대? 언제 찾아오는데 왜 안 찾아와? 이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나는 되게 드문드문 기억을 못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같이 편의점에서 일했던 것도 그랬나?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거나, 여자한테 자기가 쪽지 줬었던 것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맞아 나 쪽지 줬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여자랑 보나가 쪽지를 주고받았었던 것도 무려 3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나의 기억은 그 3년 전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렇게 작품은 하나씩 과거 이야기들이 나오고 우빈이와 보나의 관계에 대해서도 풀어주는데요.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빈이랑 보나는 사실 같은 사람입니다. 다중인격이라고 하죠. 정확하게 이 두 사람이 이중인격인지 아니면 다른 인격이 있는지, 누가 본체인지, 이건 보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보는 회차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빈이는 그 여자를 자기가 3년 전에 죽였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 이것도 진짜로 우빈이가 죽인 건지 아니면 여자가 자살을 한 건지, 이것도 저는 보는 날마다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어떤 날은 진짜 우빈이가 인격이 바뀌어서 죽인 것 같고, 어떤 날은 자살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최석진 배우님은 그 오이디푸스 있죠. 자기가 자기 눈을 찌르는. 왜냐하면 여러분, 오이디푸스는 자기가 모른 채 자기 어머니랑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눈을 찔러요. 보나도 이런 제스처를 하더라고요. 눈을 이렇게 보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볼 때면 여자를 죽인 게 아니고 자살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매번 결말이 바뀌어요. 어떤 날은 모든 걸 알게 된 우빈이랑 보나가 같이 서로를 보듬으면서 그래 같이 가자라고 하는 날도 있고, 어떤 때는 뭐 누가 누구를 죽이기도 하고 뭐 누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그런 결말도 있다고 합니다. 트레일즈에는 가끔 가다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결말이 나오고 정말 머리 띵해지는 결말이 나왔었다고 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재관람을 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공연도 페어마다 너무 느낌이 다르고 심지어는 대사, 장면도 다르고요. 같은 배우랑 같은 페어일지라도 날마다 대사, 애드립이 다 다른 거예요. 저는 정말 이런 공연은 처음 봤어요. 물론 공연을 하다가 애드립을 하는 공연은 많지만 이렇게까지 달라지는 공연은 정말 난생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정말 그 큰 틀만 유지가 되지 그 안에서는 정말 배우들의 역량으로 끌고 가는 듯한 느낌이어서 너무 신선했고, 아마 그래서 제가 늦게 치였음에도 불구하고 6번을 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레이스위에서 중요한 소재가 하나 있는데요. 보나는 부모님한테 버림받았어요. 보나의 아빠는 원래 드바이의 원년 보컬이었는데요. 근데 이 엄마는 그래서 보나를 드바이에다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드바이의 그 기타리스트였던 도원 아저씨가 길러주게 되는데, 근데 이 아저씨가 출생신고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클 때까지 학교도 못 가고 민증도 없고 그랬습니다. 그 오빈이가 보나를 꼬드겨서 민증을 얻어야 되니까 오디션에 같이 나가자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오디션 씬에서 제가 처음 봤었던 배우는 박시환, 유재윤 배우님이었어요. 근데 이 두 분은 오디션에서 관객들한테 즉석으로 단어를 받아서 기타 연주를 하면서 즉석으로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든 페어가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페어는 그때 연기를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슈퍼스타 K나 이런 오디션 프로 같은 데 가면 인터뷰하면서 앉아가지고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 어떻게 됐고 엄마한테 버림을 받았고 그렇지만 기타리스트 도원 아저씨가 저를 길러주셔서 전 괜찮아요. 저는 보나고 제가 여기 있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장면을 마치 보나랑 우빈이가 같이 연습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으로 연출을 하더라고요. 다른 페어들은. 그리고 트레이스위 하면 커튼콜을 절대 빼먹을 수가 없죠. 정말 완전 미친 커튼콜 막 저는 6번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너무너무 잘할 자신이 있어요. 근데 공연이 끝났어. 저 심지어 여러분 막공도 못 갔어요. 당연히 표는 물론 없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총막 공연날 공연장 앞에까지 가서 계속 기다렸는데 결국 제 손에 표는 없고 저는 공연장에 못 들어갔고 총막 가신 분들 너무 부럽고 진짜 너무 배 아프고 나는 못 가서 아무튼 트레이스 커튼콜을 진짜 여러분 저는 그렇게까지 모든 관객들이 다 따라 부르는 공연은 헤드윅 다음으로 처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대사까지 심지어 다 따라해요. 그래서 저도 그 분위기에 같이 놀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트레이스유를 처음 봤을 때는 공연도 공연인데 커튼콜이 너무 신나서 커튼콜을 너무 가고 싶어서 공연을 막 예매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커튼콜도 커튼콜이지만 공연 자체가 너무 궁금하고 공연이 너무 좋아서 막 계속 다른 페어를 보려고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번 달부터 알바를 3탕 뛰어요. 이번 달에 제가 공연 본 거 보면 여러분 보이시죠? 수목은 아예 공연 자체를 못 봐요. 막 알바 가고 그러느라고. 그래서 막 주말에도 트레이스는 막 4시 공연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주말 알바가 3시에 끝나는데 근데 우리 집에서 해마까지 막 1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알바 끝나자마자 진짜 완전 전력 질주해서 지하철 타서 막 지하철에서 내려서 공연장까지도 전력 질주해서 겨우 객석에 앉고 막 그런 정도였는데도 진짜 제가 죽어라 하고 공연장을 다녔었던 것 같아요. 트유 마지막으로 제대로 보고 좀 보내려고. 지금 트유 얘기하느라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트레이스 인생 작품인 것 같아요. 만약에 트레이스가 더 길었으면 저는 더 돌지 않았을까? 진짜 전 페어, 전 캐를 다 찍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2월에 봤었던 10편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제가 지금 하나 공연을 보러 간다고 했잖아요. 사실 이 공연 갈 때는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바로 진가. 이게 뭐냐면 예전에 딩동댕 유치원에 진가 아저씨? 진가맨? 그게 있었는데 그거를 소영진 배우님이 하셨더라고요. 이 진가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 막 기타 치고 노래하면서 애기들한테 뭐 일어나요 일어나 이런 기상송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진가 복장이 카우보이 복장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드레스 코드로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집에 카우보이 모자도 없고 두건도 없고 그래서 저는 어떡하지 하다가 그나마 좀 카우보이스럽지 않습니까? 이 갈색 옷. 그래서 이거를 입고 이거를 두르고 가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거 연극 오펀스 손수건이에요. 그래서 전혀 완전 빨갛진 않지만 그래도 빨갛잖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카우보이 같습니까? 무슨 악기도 가져오라던데 우리 집에 악기가 없어요. 하고 손수건을 지금 당장 2건을 메고 가자니 지하철에서 부끄러우니까 챙기기만 하고 여러분 이 코트도 굉장히 카우보이스럽지 않습니까? 응? 갈색 아주 그냥 요것을 메고 갑시다. 근데 요것도 악기로 쳐줍니까? 여기 그 MD 박스에 있는 건데 자 여러분 지금 공연장을 갔다 왔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바로 영상을 켰어요. 바로 후기를 말하려고. 일단 오늘 공연 겸 생일 파티 너무너무 좋았어요. 일단 저는 엄청나게 길치거든요. 그래서 넉넉하게 나갔는데도 공연장 위치를 못 찾아가지고 10분 지연을 했는데 다행히 제가 딱 들어가자마자 첫 곡을 시작해서 저는 이제 공연은 전체 다 봤는데요. 먼저 공연이 어떻게 됐는지를 말씀을 해드리자면 그 송영진 배우님이 그 뮤지컬 노래 말고 원래 내셨던 노래나 아니면 영화를 제작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들어갈 OST 등등을 세 곡 부르셨고, 아 맞아, 그리고 참 오프닝 곡으로는 진가송을 불렀어요. 어떤 관객들이 같이 막 하고 막 악기 연주하고 그러면서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송영진 배우님이 했었던 작품들의 대표곡들을 불러주셨는데요. 그 중에는 이제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로키 호러 쇼의 스위트 트랜베스타잇이랑 사이언스 픽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헤드윅의 The Origin of Love가 있었고, 또 셜록 홈즈 노래 있었고, 그리고 더 데빌의 X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 지금 그 좋은 역할로 하는데 X 노래를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 맞아, 그리고 저 여러분들한테 자랑할 거 있습니다. 아니, 좋은 소식이라고 할까요? 이번에 그 다음에 로키오로쇼가 공연을 할 때 싱얼롱 다 같이 막 부르면서 노는 회차를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한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 송랑큰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하게 건의를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진짜 여러분 저 너무 잘했지 않아요? 아 그리고 참 여러분, 저 성덕이 됐어요. 송영진 배우님이 저보고 효니님 아니시냐고 간혹 본다고 영상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 성덕이 되었습니다. 오늘 분명히 생일 파티에 간 건데 오히려 제가 선물을 받고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런 콘서트 너무 좋아요. 뮤지컬 넘버도 듣고 이야기도 같이 하고. 아 맞아,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가져온 게 있어요. 이번에 배우님이 온 관객들한테 빵을 주셨어요, 먹으라고. 근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이게 가져왔어요. 이게 망원동에 있는 오븐이라는 빵집이래요. 여기에 있는 오늘 아몬드 크로와상을 주셨는데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맛있는 건 다 같이 알아야 합니다. 저랑 같은 공연장에서 구독자분들도 만났어요. 저한테 잘 보고 있다고 인사해주신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2월달 관극도 총 11편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3월 관극은 좀 재관람을 너무 많이 하지는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적절하게 유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2월에는 갑자기 트레이스 뷰에 너무 꽂히느라고 보고 싶었던 작품들을 못 본 게 좀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보고, 그러면 여러분 안녕!